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탕금은 어른이 되어 강력한 가족에게 돌아온 실종 아동과 그를 의심하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미국 언론 디사이더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탕금의 타임즈 극찬 기사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미국 리뷰 매체 디사이더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 이름대로 이 드라마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도와주는 리뷰 기사입니다. 이 매체에서는 이 드라마를 무조건 봐야 한다고 극찬하고 나섰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대극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모했는데 이는 주로 오래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드라마에 다른 장르가 접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한국 드라마의 경우 기존의 로맨틱 스토리라인 위에 초자연적인 미스터리가 덧입혀집니다. 한 소년이 밤중에 숲속을 마치 쫓기는 듯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길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키가 크고 신비로운 인물을 마주칩니다. 탕금은 또 다른 한국 사극 도적 카레 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두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요. 탕금의 감정적 긴장감이 이 시리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진정으로 자극합니다. 제이와 홍랑이 어린 시절 끈끈한 유대감을 가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성인이 된 홍랑이 상단으로 돌아오자 제이는 이 남자가 자신이 생각한 동생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다층적인 이야기이고 펼쳐진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조선시대 의상과 격식 있는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홍랑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의 사기 행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단이 위치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공격하는 듯한 유령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열국이 상단을 이끌고 있지만 진짜 권력자는 민년이입니다. 홍랑이 실종된 지 12년 동안 음약처럼 몽롱한 상태로 빠져든 연희입니다. 의붓딸 제이를 불운한 상징으로 여기는 연희의 증오는 뚜렷합니다. 게다가 신무진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조차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자식이 돌아온 지금 민현이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게 될지 지켜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무진이 심재희를 빤히 쳐다보는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랑이 돌아온 지금 신무진은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랑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내고 싶은 그의 욕망은 두 가지 중 어떤 요인에 의해 더욱 불붙을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모든 스토리라인을 훌륭하게 구축하면서도 의상부터 역사적 사실까지 시대적 디테일을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몰입할 만한 요소가 가득한 시리즈입니다. 엄지연은 탕금의 주인공 민여희의 역을 맡아서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분노에 차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사라진 지 12년이 지난 지금 엄지연은 아들의 실종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무조건 보세요. 탕금은 훌륭한 연기와 눈부신 시대적 영상미가 어우러진 다층적인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탕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평범한 K-드라마가 아닙니다. 넷플릭스에서 깜짝 선물로 준 멋진 작품이었어요. 처음부터 액션에 바로 몰입할 수 있고 지루한 장면이나 불필요한 대사 없이 몰입도가 높아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문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 아들을 찾은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전개의 장면, 싸움, 미스터리 그리고 탄탄한 주연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흔한 한국 드라마의 뻔한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사랑이 교차하는 드라마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12부작이라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정주행하기 딱 좋아요.
이 드라마는 모든 게 미쳤어요.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스토리는 상상 이상으로 놀랍습니다. 전설적인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영웅은 암살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배경음악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화가의 손으로 조각된 뒷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시도해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걸작 OST와 함께하는 절묘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아름답게 전개되고 에피소드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설령 이 이야기가 흔한 우화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등장인물 반전, 그리고 줄거리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저는 이 작품이 독특한 스릴러라고 생각합니다. 슬픔, 아픔, 갈망을 그려내며 클리프행어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탕금 제작진 모두 이러한 걸작을 만들어낸 데 대해 큰 찬사를 받을만 합니다. 우리 진무는 악당이 되는 걸 좋아해요. 올해 들어본 한국 드라마 중 제일 좋아요. 반전 연기, 너무 싫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악당들, 로맨스는 상상을 초월했고 제옥과 보아의 케미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결말 때문에 10점은 못 주겠어요. 잘못된 자막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재욱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조재훈이 어떤 형태로든 악당으로 나온다면 새 드라마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협상 불가. 스토리가 좋고 결말이 더 좋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 둘이 함께하거나 죽는 게 더 낫죠. 저는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환원 캐스트의 재결합 같네요. 이 드라마 진짜 대단해요. 이 드라마의 한 가지 장점은 사운드 트랙과 OST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진무는 영원한 진무. 와우, 이제 막 시작인데 와우. 3화까지 봤어요. 남주는 정말 대단해요. OST도 불같고 어두운 공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작이라고 하죠. 아직 시간을 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지루하지 않으면 이미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이 드라마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할 영화입니다. 처음 15분만 봐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속도가 빠르고 촬영도 정말 훌륭해요. 이 드라마는 확실히 고해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의상, 미적 감각, OST까지, 게다가 상인 가문이 정말 부유하고 강력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런 결말은 예상 못했네요. 줄거리야 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3화 에피소드의 약 3분 50초, 그 남자가 그 남자를 절벽에서 걷어차면서 이게 바로 스파르타다라는 장면 같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케미가 너무 강렬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넋을 잃고 사로잡히고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8화 내내 숨이 멈췄어요.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게 펼쳐지는 걸 느껴요. 다음 회가 시작되기가 살짝 두렵기도 해요. 이 드라마가 끝나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드라마를 한꺼번에 다 보고 나면 후회하곤 하는데 이 드라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촬영도 훌륭했고 연기, 액션, 로맨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직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세였는지 아니면 그녀 머릿속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직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세였는지 아니면 그녀 머릿속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가 환혼이 기록한 사극 드라마로 전세계 1위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